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커뮤니케이터 박명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써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한 지 10년째 되었습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정말 다양한 곳에서 미디어 교육 강사로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고민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또 공부했던 그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미디어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나 혹은 꼭 강사 활동을 희망하진 않지만 우리 시대의 어떤 미디어를 내가 이전보다 더 잘 이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방송을 보시면은 큰 도움을 얻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 씨가 범죄 현장에 처음 가는 장면에서 6분짜리 롱을 그렸고 경기 한 곡이 끝날 때까지 보시지 않는 장면이 이제 뭐라고 내 친구가 병원에 있다고 이렇게 하면 드라마가 되거든요. 여러분 드라마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벌써 두꺼웠다. 아무 사건 안 일어나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앱 제너레이션의 미디어라고 하는 또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제가 그동안 고민했던 모든 미디어에 대한 이야기, 미디어 교육에 대한 이야기, 컨텐츠 제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쉽게 풀어서 쓴 책인데요. 그래서 제 강의도 듣고 이 책도 함께 읽는다면 아마 더 크게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미디어 교육 강사를 희망하실 텐데 그에 앞서서 과연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처음이니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미디어 교육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미디어라고 할 때 우리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어떤 매스 미디어들, 텔레비전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음악 파일이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이라든지 게임기라든지 카메라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제 미디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매개하다라는 의미이잖아요. 그래서 나와 타인 사이를 매개해주는 매체 혹은 내가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그 중간 역할로 매개해주는 매체, 그 모든 것을 이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더 확장시켜줬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혹은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더 확장되어졌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한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 세상을 더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죠. 그래서 흔히 태어날 때부터 이 디지털 미디어를 만지면서 자라는 세대를 흔히 디지털 네이티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저희 윗세대들은 한때는 아날로그 시대를 살다가 서서히 디지털 시대로 바뀌는 걸 경험했죠. 하지만 지금의 20대 초반이라든지 10대라든지 어린 아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을 만졌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디지털 네이티브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는 어떤 살아가는 방식이라든지 세상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다음 미디어를 활용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거 세대와는 좀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미디어 교육에 있어서 또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울리는 수식어는 바로 이것입니다. 뭐냐면 나는 접속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특징은 미디어와 매우 가까이 있고 그들은 온라인 세계라고 하는 곳을 매우 익숙한 세계로 여기고 미디어에 접속하고 미디어로 소통하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미디어 환경은 점점 디지털로 변해가고 그래서 오프라인 세계가 점점 온라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대 속에서 미디어 교육가로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고 가르쳐야 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의 미디어 교육 강사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미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미디어는 아무래도 우리의 스마트폰 안에 있는 다양한 소셜 미디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없었던 것인데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그런 다양한 소셜 미디어 어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어느새 우리의 일상에 가장 깊이 자리 잡은 그런 미디어가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소셜 미디어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미디어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이러한 미디어죠. 그 중에서 가장 먼저 탄생한 페이스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이 태생부터 매우 사교적인 그런 미디어로 탄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창업을 해서 최연소 억만장자인 인물이 바로 그 유명한 마크 주커버그죠. 그래서 페이스북의 탄생 배경을 보면 처음에는 하버드대 학생들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이러한 소셜 미디어를 처음 생각해냈다고 하죠. 하지만 마크 주커버그는 이 페이스북의 가능성을 더 넓게 보고 그들끼리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로 이 소셜 미디어를 확장시키고 개발시켰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그래서 이 페이스북의 창업 이야기를 잘 다룬 영화가 있는데 바로 데이비드 핀처 감독의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 영화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페이스북의 첫 시작에서 나중에는 큰 사업으로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이 영화에서 너무나도 사실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실제로 이 영화를 보고 초반에 한 장면 빼고는 모든 것들이 다 사실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또 고맙게도 이제 데이비드 핀처라고 하는 영화를 너무나도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이 연출을 맡아줌으로써 그래서 더 추천할 만한 그런 영화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굉장히 재미있는데 마크 주커버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입니다. 첫 숏이 어떤 장면이냐면 마크 주커버그가 시끄러운 바에서 여자친구와 함께 대화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면 마크 주커버그의 캐릭터가 굉장히 독특한데 여자친구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계속 생각나는 대로 내뱉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상대를 굉장히 비하하는 그런 말도 서슴지 않고요. 그래서 마크 주커버그가 한 사람과 관계를 맺는데 혹은 소통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서툰 사람인지를 이 첫 장면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마크가 온 세계를 연결시켜주는 매우 사교적인 미디어인 페이스북을 창업했다는 것이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었고 그래서 이 영화가 그러한 아이러니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유튜브의 시대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유튜브 컨텐츠를 감상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접속하는 앱도 바로 유튜브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몇 명의 유튜브 크리에이터만 있었다면 지금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촬영을 하고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유튜버인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너도 나도 유튜브를 외치는 시대인데 과연 유튜브란 게 뭘까요? 한번 백과사전에 나온 이야기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뭐냐면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이용자가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시청하고 심지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죠. 그래서 언어적으로는 당신, 유아, 브라운관, 튜브라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유튜브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유튜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사전적인 정의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 유아, 브라운관, 튜브라는 단어의 합성어 그리고 동영상 공유 서비스로 우리 사용자가 단순하게 시청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하는 서비스, 그것이 바로 유튜브인 것이죠.
사실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제작자와 이용자의 구분이 명확했죠. 그래서 컨텐츠를 제작하는 사람과 컨텐츠를 이용하는 사람의 벽은 굉장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유튜브의 시대에 그러한 높은 벽이 다 허물어지고 누구나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의 컨텐츠를 제작하고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그런 점에서 유튜브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혁명적이고 어떤 시대의 변화를 알리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미디어가 그렇듯 그것이 우리에게 왔을 때 그것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짐이 되기도 합니다. 빛이 있다면 그림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용자가 현명하게 잘 활용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미디어 교육 강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확장된 의미와 확장된 비전을 가지고 미디어 교육 활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역시도 앞으로 더 이 일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이 비전을 가지고 해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첫날인데 그래서 미디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 교육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미디어 교육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다루어야 하는지 좀 폭넓은 주제로 다루었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인 주제로 다양하고 재미있게 수업을 이끌어 나아갈 테니까 앞으로의 강의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모두들 다음에 만나요. 안녕.